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진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소리는 함께 놀던 놀이. 돌아가신 엄마 소리는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소리를 질러.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2026년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긴 연휴를 잘 보내셨을 우리님들, 엄마 생각나게 하는 노래 한 곡을 불러서 이번 연휴에 고향을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고향을 갔지만 저처럼 아버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머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되고 이제 노인의 삶을, 황혼을 준비하는 나이가 됐지만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엄마의 따스함, 아버지의 푸근함, 이 마음은 뭐 잊지 못하는 것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명절 끝에 좀 밝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눈치 없는 노래 불러서 일단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내일부터 또 우리의 일상 속에 또 주식이 존재를 하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뉴스들 좀 취합을 해서 뭐 공부할 영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야 하나, 이제 1분기를 준비해서 향해 가야 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언제나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용 영상입니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것은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잔소리 대마왕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자, 시장은 연휴를 맞아서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가지고 좀 오늘 영상을 찍어 볼 텐데, 나스닥을 먼저 봐야겠죠. 나스닥은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추세선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0일선까지는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핀비즈를 좀 봐야겠죠. 봐야 되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다행히 어제는 초반에 하락을 딛고 다 3대 지수 모두 반등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시초가에 거의 언저리에 갖다 놓은 정도지. 시초가잖아요, 나스닥도. 시초가잖아요.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즉 시초가에 갖다 놓은 정도.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과잉 투자다, 소프트웨어들이 되겠느냐 그런 핸들만 저희들이 공부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저점권 다 와가고 있는 입장이고 팔란티어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크죠. 그런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추가 2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메모리칩 양산 생산 계획을 추가로 더 늘려나가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뉴스 소식이 이제 뉴스로 전해지면서 마이크론 쪽은 조금 차익이 나온 정도가 그러면서 AMD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장막판에 이제 마감 후에 메타가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산다 한다는데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장마감 뭐 초반에 2% 정도 올랐지만 0. 몇 프로밖에. 즉 이제 GPU를 투자를 더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엔비디아가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흐름이에요. 그걸 한다고 해서 또 메타는 오히려 그걸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럼 또 비용 부담 아니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또 경쟁사인 AMD는 엔비디아 걸 쓴다니까 또 추가 하락을 하고, 즉 이제 같은 모멘텀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 그 다음 제가 공부를 할 때 중국 쪽을 유심히 보셔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국의 CXMT나 YMTC가 이쪽은 장시 메모리와 양처 메모리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한쪽은 일반 범용 레거시 메모리를 잘하는 곳이고 한쪽은 낸드를 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알게 모르게 소매상들이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이나 미국 나스닥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칩들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싼데 굳이 저기를 계속 도란서 눈치 때문에 사용을 한다.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후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꼭 많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챗GPT 불매운동도 일어나기 시작한 데다가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게 그래 우리한테 꼭 굳이 필요한가. 이번에 딥시크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을 때 향후 흐름을 좀 보자고 그랬는데, 딥시크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신흥국들에서는 굳이 비싼 거 쓸 필요 있겠나? 중국 저거 딥시크 써도 안 되겠나라는 쪽도 의견들도 슬슬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그 다음에 트레이징과 어디가 샌디스크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750만 주를 지금 매각하겠다고 지금 그거를 신청을 해놓은 걸로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맞는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대량 거래를 할 때 거래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해야 되니까요. 샌디스크가 단 고점이라는 신호일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급등을 했으니까 몇백 배 올랐으니까 이 부분이 마이크론 예전에 팔란티어처럼 안 사면 안 된다 할 때처럼 그런 과열이 되면서 다시 꺾이는 형상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그럼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업체, 그 리서치 업체가 조사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과잉 투자가 맞다고 보느냐에 있어서 40% 이상이 과잉 투자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 그럼 소프트웨어는 이 나중에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사라진다고
아주 이제 능력 없는 기업들은 사라진다고 하는데 27% 정도는 사라질 수 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느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런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란티어, 오클로 이런 쪽에서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조금 의아스럽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이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반박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차피 주가가 고점에서 저것들도 매도를 많이 했으니까 차라리 좀 눌렀다가 다시 사겠다는 건지 어떤 전략인지 그 향후 좀 봐야 될 거였어요. 그 다음 이란과 미국의 이란 협상은 조금 진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막 그걸 한다면서 제가 이제 그게 지속이 되면 월요일 아침에 되면 우리나라 해운주라든지 에너지주들이 폭등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진전이 된다 하면서 유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향후 2주 안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러면 해운이나 에너지 쪽에 또 주식들은 변동성이 생기겠죠. 좀 올랐던 게 또 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로 석유주나 이런 거 해운주 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아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럼 협상을 종전 협상을 하기로 해놓고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그랬죠. 푸도리는 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겨울에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가스가 이제 실컷 다 팔아먹고 봄을 향해서 가는 이 시국에 날씨가 추웠다가 또 우리나라 이 전 세계적인 현상들 나타나는 현상이 뭐 엘니뇨다 뭐다 하지만 추울 때 갑자기 딱 추웠다가 순식간에 날씨가 바뀌는 금방 또 더워지는 형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 내에 최대한 땅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종전을 이끌어 가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됩니다. 어제 또 개그맨 일마이가 한다는 소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을 하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을 20년 보장해야 된다는데 그럼 20년 동안 미국이라든지 유럽 연맹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상주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휴전이 아니죠. 그거는 예전에 중동 사태처럼 거기에 계속 상주하면서 그거는 휴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재건을 한다?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 부분이 재건주와 방산주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데 어떠한 이유가 나와도 도란스가 주가에 관심이 없다는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예전 같으면 막 떨어지고 이러면 뭐 글도 올리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주봉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나스닥. 제가 뭐랬어요. 나스닥 주봉 차트 동그랗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보세요. 여기 3주 후에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5주선을 이탈했을 때 이 음봉 이 20주선도 이탈했어요. 20주선인데 이거 20주선이에요. 이거 20주선도 이탈했어요. 나스닥 차트 억수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져 버리면 페이크 반동에 다시 죽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20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뭐라고 특별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다음 월봉상으로도 행보만 하죠. 연봉상으로 피보나치 꺾여 있는데 여기 더 내려오려면 아직까지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 76 이게 23.6%짜리가 그냥 21,700이고 21,719를 찍어야 되거든요. 안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딱 여기까지 붙여놨거든요. 10월선이에요. 20월선 여기서 아직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적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스닥을 지금 후행 스페인이 주봉상으로 밴드 상단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끼면 멈추고 행보는 시작되지만 누가 봐도 지금 동그랗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동그랗게 떨어지면서 5주선이 아닌 10주선, 20주선까지 다 이탈했어요. 이걸 강력하게 뚫어올릴 만한 게 과연 있을까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메타가 엔비디아에 뭘 한다고 발표를 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물론 아시아권이 지금 설 명절로 휴일이라 한국 사람들의 돈, 그런 한국 사람들은 지금 나스닥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의 엄청난 이동에 있는 동안에 그 대규모 자금들이 안 가고 있다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어제 거래량은 별로 작았습니다. 그러나
잘 보셔야 될 게, 누가 봐도 이 추세는 지금 꺾여 있는 추세예요. 꺾여 있는 추세고요. 지표들도 지금은 물론 과매도권에 들어왔어요. 과매도권에 들어왔지만 이번 과매도권 쌍바닥 패턴보다 깊기 때문에 쭉 밑으로 들어왔다가 시간을 가지고 돌려야 정상입니다. 추세지표도 꺾이다가 다시 늘어나오는 추세거든요. 상방선을 갈라다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즉 모멘텀이 없는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에너지가 지금 꺾이고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쌍바닥에서 이걸 못 갔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스닥 하시는 분들은 2월에서 3월까지는 크게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실제로 요 21,898을 지지하는지 201선이야 뭐 깨겠습니까만은 201선까지 왔을 때에 이렇게 연속으로 올리는 양봉이 나와요. 여기는 지금 올라간다 해본들 여기서 걸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서 내일 올 뭐 엔비디아 그거 메타의 추가 계약 소식 갖고 그거 오른다지만 엔비디아가 오르면 또 뭐예요? 다른 것도 또 AMD라는 건 또 다 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샌디스크 주식수 7억 5천만 주인가 7만 5천 주인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진짜 스트레이지인가 거기서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져올 반도체 밸류체인들의 흐름, 그럼 우리나라 소부장들한테 그 영향을 줄 거예요. 기판주들에게. 그 다음에 그 기판주에게 영향을 주면 그럼 과연 우리나라 기판주들 지금 잘 갔던 부분들 원자재가 올라서 그렇다지만 그건 핑계고 그럼 핑계로 계속 차익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놈들이 이 주식을 하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차익을 하고 싶을 때 차익 핑계를 갖다 붙이는 것 뿐이에요. 원자재 값이 올라서 구리가 올라서 했다? 처음에 올릴 때는 뭐라고 올리는지 잘 기억하십니까? 몇 달 전에. 앞으로 구리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다 값어치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주가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인자 와서는 그걸 가격 전가를 제때 못 하기 때문에 그 구리값이 올랐으니까 내린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논리 어디 있어요? 그건 그냥 저 핑계예요. 그냥 팔아먹고 싶을 때 팔아먹는 거예요. 메이저가. 그래서 제가 항상 과열이 주식시장에 과열이 오면 메이저 즉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면 같이 팔아야 됩니다. 그 물량을 받으면 안 돼요. 단타로 받더라도 첫날에 받으면 안 되고 이튿날 3일째 제가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눌림목이라는 것은 상한가를 가고 옆으로 갈 때도 눌림이고 올라갔다가 거래량 없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평선 지지하고 가도 눌림이에요. 그 눌림목이라는 게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나요? 그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죠. 그럼 좋다. 또 하나의 뉴스가 장신 메모리와 양적 메모리에서 낸드랑 레거시, 범용 레거시를 싸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접촉이 시작된다. 개발도상국에서 굳이 비싼 챗GPT나 제미나이를 쓸 것이 아니고 중국의 딥시크 업그레이드 버전을 쓴다? 그렇게 하면은 투자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지금 고사양 기판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도 한풀 꺾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뭐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나? 기판 관련주랑 그 다음에 MLCC도 이제는 무리한 추격 투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왜? MLCC라는 것은 그렇게 큰 그게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MLCC라는 것은 큰 기술력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판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야 쪽에서도 조금씩 소부장도 이제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에 가야 할 국가 생산량을 캐파 증설을 했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쟁자의 등장은 곧 주가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만 반도체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반도체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2028년까지 메모리 업황은 좋을 것이다. 27년까지 좋으니까 지금 주가가 좋은 거지. 땡겨오는 거예요. 1년. 갈수록 지금보다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해도 됩니다. 올해 성장률이 150%라고 봤을 때 메모리 성장률이 지금 주가나 이런 걸 봤을 때 150% 성장한다고 봤을 때 내년에 160% 이상 성장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인공지능 거품이 이렇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향후 다음 분기에도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아마존, 구글이 클라우드 쪽에서 수익이 이 정도밖에 안 났는데 또 투자를 더 한다? 그때 되면 주가 폭락한다고 저는 봅니다.
박살난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한 조정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확 나오려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진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애플이 어제 오늘 왜 올랐느냐? 웨어러블 뭘 만든대요. 뭐 있겠습니까? 몸에 붙여가지고 뭐 저주파, 고주파 이런 거 하는 거 하겠죠. 즉 인간의 몸을 아이언맨화 하는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울 게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 다른데 다 스타트업들에서 만들거나 작은 기업들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저것들이 빼들어 오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향후 이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게시 일기처럼 나도 적어 놨는데, 앞으로 나올 것은 뻔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거예요. 엄청난 대량해고, 지금도 해고가 일어나고 있죠. 그 수많은 실직자들, 할 게 뭐 있겠어요. 다 대체 가능한 거는 다 해버리고 나면 비서직부터 해서 뭐 단순 노동자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갈수록 게을러지겠죠. 기계가 판독해주고 이러다 보면 만만하게 보고 기계를 믿고, 그렇다고 의료사고 안 날 것 같습니까? 의료사고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날 것으로 저는 보고요. 특히 미국은 의료사고가 나면 분쟁 소송에 휘말리면 어마무시한 그게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앞으로 해킹, 뭐 보안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제사고 어마무시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각국 간의 갈등도 나올 것이고요. 보세요, 나중에 로봇에 무기를 달아가지고 무인 침투시켜가지고 무인 로봇으로 가가지고 로봇이 사람을 살상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옵니다. 전쟁 미치광이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용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한다고요. 드론의 맛을 들이니까 이제 전투기를 안 만들잖아요. 전투기 필요 없구나. 싸게 드론을 해가지고 카메라 달아가지고 온 구석구석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싼 드론을 대량 생산을 해서 전투기 한 대 만들 돈이면 1억만 개를 만든다는데, 그 1억만 개의 드론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그 누가 먹을 거예요? 못 막아요. 시대가 멀었을 때 살상이나 전쟁에 관련 시스템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또 인공지능이 식량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오히려 의외로 경제적 빈곤을 가져올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낙후된 도시나 기업 국가 같은 데는 그 이용당하기나 하고 수탈당하면 더 나빠지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색다른 많은 조합들, 그리고 인간들이 갈수록 게을러질 것이고 갈수록 도태될 것이고 내는 퇴화할 것이라는 것도 물론 너무 길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제가 오늘은 이제 좀 이런 차트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나스닥, 그럼 우리나라 주식 차트는 어떤가? 우리나라 주식 차트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부를 했더니만 어차피 요 정도 요 라인까지는, 그러니까 요 라인까지는 얼마든지 21선이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분간 5천 이상에서 놀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냥 5천 이상에서, 다만 변동성이 급격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계속 하지만 지금은 위에서 잡아도 돌파를 해주고 위에서 잡아도 돌파를 해주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자만하거나 망각이 이루어졌을 때, 내렸을 때 잡았는데 거기서 더 빼고 연속으로 3일에서 5일만 빼버리면, 쑥 내려버리면 결국에는 20일 조정을 하거나 할 때가 아닌 60일 조정을 할 때는 상당히 고통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만 잘 생각을 하면 가면 될 것이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정책들이 더 다양하게 앞으로 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야가 충돌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여당이 어차피 정족수가 많으니까 여당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가기는 가겠죠. 기관들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가지 반대 입장에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걸. 그럼 외국인들은 거기서 지네들은 비중이 많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가지고 비우고 채우고를 하면서 시장 컨트롤을 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지네들은 차익을 할 것이고, 개인들이 얼마나 높은 데서 계속 받아주고 보급대를 하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추격 매수를 잘못해서 추가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단가 작업을 실패시키지 마시고, 없는 분들은 포모에 미치지 마시고, 포모란 제가 그렇습니다. 포장마차 모서리에, 분비는 포장마차 모서리에 앉아서 구석에 그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는 거라고. 그러다 잘못하고 술 취하면 콕 찍히면 이마에 내 이마만 깨지는 거라고. 그런 거 할 바에는 조금 넓은
다른 오일 시장에 가셔가지고 편안하게 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은 상도에서 만상 임상옥이 했던 말 중에 여러 도방들을 모아놓고 왜 지금이 더 좋은데 수화를 보고 이 좋을 때 임금이 곽상군수 시절에 부사를 제수했을 때 사직상소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계영배라는 술잔을 들여다보면서 스님께서, 사부인 스님께서 주신 계영배잔을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탐욕을 조절하지 못하면 나는 나 자신을 망칠 것이라는 말, 그 다음에 여러 도방들을 모아놓고 재물이라는 것이 물과 같아서 흘러가게 놔두어야지. 내 곁에 내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고 계속 가두기만 하면 그 물은 썩는다. 그래서 잠시 재물이라는 게 내 곁에 잠시 머물 뿐이지 나는 계속 아래로 흘려보낼 것이다 라면서 그 많은 재산을 환원하는 데까지 십수년이 걸리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님들도 우리가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탐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홍덕주가 신입 임상옥에게 뭐가 그리 급하냐, 유기전을 만들지를 않느냐, 유기전 상한 놈이 비단 공부를 하지 않느냐, 목숨 걸고 인삼일거래를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급하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다 하니까, 그런다고 돈이 벌리냐 이놈아? 그 말이 맞죠. 주식 초보들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무리한 투자도 해보고 따라하는 투자도 해보고 한 번에 큰 돈을 실어서 막 사기도 하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죠. 즉 그때 홍덕주가 임성옥에게 그런 말을 하죠. 장사란 말이야 이놈아,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야. 즉 그 말을 주식에 대입을 해보면 좋은 주식을 많이 모았다가 모으는 게 장사인 거죠. 좋은 주식을 많이 모았다가 계영배 술잔의 논리처럼 탐욕에 스스로 잡힐 때쯤 돼서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듯이 분할 매도를 하면 뭐 좋은 결과는 항상 있지 않을까. 큰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닌 내가 주식을 평생 하면서 가져야 하는 습관, 태도 중에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항상 생각하고, 우리 공부방님들 오래되신 분들은 아는데 제가 상도라는 드라마를 한 10번 봐라. 거기서 홍덕주가 하는 얘기, 임상옥이 가지는 마음 자세와 실제로 하는 행동, 그러나 송도, 박주명이가 하는, 그 다음에 정치수가 하는 결과가 가져오는 그런 것들 꼭 그렇게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계속 끝까지 들고만 가면 좋죠. 그러나 지금 추가로 물량을 늘려가서 단가를 올리는 실수, 또는 저 친구는 지금 뭐 만주를 두고 도는 보다 나 지금 그럼 2만주를 사면 안 되겠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분들도 있고 고향 생각도 나는 분들도 있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불렀던 노래처럼 그냥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주식도 힘들면 그저 견디면 또 견뎌집니다. 주식이라는 게 계속 안 갈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는 게 주식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것이니까 차분하게 평생 할 주식, 스스로의 탐욕도 좀 조절하면서 과유불급 잊지 마시고 좋은 투자하셔서 올 한해, 이제 음력설 지났으니까 진짜 올 한해 우수와 경칩이 지나고 깨구리가 튀어나오는 봄이 오면 모두가 활짝 웃는 우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헴!